2025년 아덱스 현장에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한국의 하늘을 가른 한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F-35급 통합 비행 단계에 진입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이 장면을 소프트웨어 통합 완성도를 입증한 비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건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라 실전 단계 진입의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가 드디어 진짜 전투기로서 세계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KF-21의 하늘 찢는 비행은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44,000파운드의 추력을 뿜어내는 G414 엔진 2기가부를 토하자 16.9m의 기체가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것을 줌 클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동은 추력이 중량을 초과하는 초음속기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외신들은 경악했습니다. FA-182 슈퍼 호넷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조차 이런 급상승에서 흔들림이 있는데 KF-21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조종사의 손끝에서 작동한 FBW 시스템이 완벽하게 반응하며 한국이 독자 개발한 비행 제어 알고리즘이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에어앤코스모스는 이 비행을 기체 공기역학의 완성도를 입증한 실험이라 평했습니다. F414 엔진 기반 기체에서 이 정도의 고기동성을 보여줬다면 이는 단순한 엔진 힘이 아니라 설계와 제어의 예술이라며 극찬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더 나아가 한국의 KF-21은 더 이상 시제기가 아니다. 유럽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연으로 유럽 방산 관계자들이 긴장했다는 사실은 KF-21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전투기가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게임 체인저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연은 단순한 고도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역학의 한계선을 시험하는 고바등각 비행에서 KF-21은 최대 70도까지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F-16이 실제 비행이 멈추는 직전 각도인 25에서 30도, F-15EX가 40도 수준에서 제어 한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전투기들은 어떠할까요? F-22 랩터는 추력 편향 노즐을 이용해 최대 70도 이상의 고바등각에서도 제어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공기역학 한계를 돌파한 기체입니다. 반면 F-35는 추력 편향 없이 공력 설계와 정밀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로 50에서 55도 수준의 안정적인 고바등각 비행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 보라매는 F-35처럼 추력 편향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0도 고바등각 시험을 성공하며 F-22급 기동성을 FBW와 소프트웨어 제어만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F-22를 제외하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능입니다. 그리고 4세대급에서 KF-21은 그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히 엔진 출력이 아니라 비행 제어의 완성도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KF-21이 5세대 제어 기술의 문턱을 넘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덱스의 시연은 단순히 비행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비상이었습니다. 26톤의 기체가 공중에서 완벽히 제어되는 장면은 우리 기술의 정점을 상징했습니다. 그날의 하늘 아래 외신 기자들은 조용히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를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이라며 보도했고,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은 F-35급 소프트웨어 통합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연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고바등각 제어 안정성이었습니다. KF-21은 최대 70도에 달하는 바등각에서 자세를 잃지 않고 제어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F-16C가 30도, F-15EX가 40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45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영역은 대부분의 전투기가 실속 경계에 들어서며 기체가 회전하거나 전진력을 잃는 위험 구간입니다. 전투기에서 FBW와 소프트웨어 안정성은 단순히 조종을 돕는 장치가 아니라 초음속 비행 중 발생하는 비선형 공기역학적 불안정성을 제어하는 핵심 신경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전투기는 의도적으로 정적 불안정성 상태로 설계됩니다. 이는 조종 입력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민항기와 달리 불안정한 상태일수록 순간적인 기동성과
안정성과 반응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F-16 전투기의 경우 중심압이 무게중심보다 약 25% 뒤쪽에 위치하여 FBW 시스템이 없으면 절대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제어 컴퓨터는 초당 약 250회 이상 자동 보정 연산을 수행하며 F-22 랩터는 초당 1000회 이상의 FBW 연산을 처리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의 추력 편향 노즐을 결합해 70도 이상의 고바등각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F-35A는 추력 편향 장치가 없음에도 50에서 55도 수준의 고바등각에서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한데, 이는 3중 중복 FBW 시스템이 초당 250에서 300Hz의 연산 속도로 피치, 롤, 요 축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의 FBW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매우 독창적입니다. KF-21의 기체는 정적 안정성 계수가 약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로 설정되어 있어 F-16보다 더 불안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국산 FBW 제어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초당 2000회 이상의 제어 연산을 수행하며 이는 F-35보다 약 7배, F-22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 KF-21의 FBW는 디지털 사중 중복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 4개의 독립 연산 채널이 각각 다른 알고리즘으로 비행을 제어하며 오류를 실시간으로 상호 검증합니다. 이 덕분에 센서 이상이나 피드백 오류가 발생해도 0.5ms 더 쉽게 0.0009초 이내에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이 기술은 미국이 2015년 KF-X 사업 당시 핵심 4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아카이가 완전히 자력으로 개발한 성과입니다. 당시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였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자체 비행제어 프로세서와 실시간 운영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그 결과 완전한 독립형 FBW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추력 편향 장치 없이도 최대 70도 고바등각 안정비행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F-22와 동일한 수준의 기동 영역을 물리적 엔진 노즐이 아닌 순수 소프트웨어 제어로 달성한 세계 최초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F-22가 기체를 물리적으로 조종하는 추력 편향을 사용한다면 KF-21은 디지털 공기역학 제어를 통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F-22는 엔진 방향을 움직여 기체를 회전시키는 방식이라면 KF-21은 날개, 플랩, 피치 모멘트, 추력 데이터를 0.001초 단위로 계산해 동일한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전투 중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자동 복원 알고리즘이 작동해 기체를 안정적으로 복귀시킵니다. 결국 한국은 전투기 기술의 최후 영역이라 불리던 비행 제어 알고리즘 주권을 확보했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일본의 F2조차 비행 제어 코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했지만 KF-21은 모든 FBW 알고리즘과 제어 코드를 국내에서 완전 독립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이전 제약 없이 수출, 개량,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행 제어 기술의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투기 설계의 완전한 주권국가로 도약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항공산업은 하드웨어 중심, 즉 엔진 출력과 스텔스 형상, 소재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KF-21이 보여준 것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능가하는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추력 편향이 없어도 기체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 장치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이는 전투기 설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혁신입니다. 또한 이 기술의 파급력은 단지 공굴력 강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FBW 기반의 고속 연산 제어 기술은 향후 무인 전투기, 스텔스 드론, 수직이 착륙기,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자세 제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이자 미래방공망 전체 디지털 제어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차세대 K-UCAV 프로젝트와 한국형 ALBM 개발에서도 이 비행 제어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공중 및 우주 통합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KF-21이 증명한 기술은 동맹관계를 재정의할 만큼 전략적 가치를 갖습니다. 기존의 무기 협력은 부품과 완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설계,
세계 제어 생산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주권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력에서도 막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FBW 및 비행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출만으로도 한 대당 전투기 제작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향후 KF-21이 300대 이상 수출될 경우 소프트웨어 로열티 수익만 3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KF-21의 성취는 한국은 하드웨어는 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오래된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하늘의 법칙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KF-21은 F-22처럼 강력하지 않아도 F-35처럼 비싸지 않아도 자신만의 길을 걷는 제3의 전투기 모델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또 한국형 미래 항공전 패러다임을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KF-21은 단지 전투기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기술의 규칙을 다시 쓰게 만든 역사적 기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2일 한국 F-35급 무인기 개발 영상입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군용기 시장은 연평균 7-8%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심축이 점차 유인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여러 해외 전문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2024년 5월 한국은 F-35A 실전 도입국 중에 자체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병행하는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라며 실전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동남아 중동 등 전략 지역에서 미국, 터키,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국방과학연구소는 단순히 부품 국산화에 머물지 않고 2023년 기준 총 3,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시제기 엔진 무장, 제어 시스템까지 국내 기술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개발 실무진에 따르면 엔진 국산화 과정에서 2년에 걸친 현장 실물 시험을 100회 이상 반복했으며 최종 시험에서는 기존 수입 엔진 대비 출력 연비가 각각 15% 이상 개선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 특성을 살려 기체 구조를 대폭 경량화하고 내부 무장창 용적을 F-35A와 비슷한 수준까지 확대해 실전 투입 시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 혹은 4발의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에서 한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는 기동성, 생존성, 무장력 모두에서 기존 유인 스텔스기와 동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한 대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전환점은 스텔스 성능과 운용 유지비 혁신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 개발진에 따르면 실제 기체 RCS 수치는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미국 F-35A가 0.005에서 0.01제곱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동등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개발된 나노복합 구조체와 전파 흡수 소재를 기체 전체에 적용해 미국과 유럽에서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도장 유지, 재도장 비용 문제를 대폭 줄였습니다. 미국 F-35A의 경우 1시간 비행 시마다 최소 $1,000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50억 원 이상의 유지비가 소요되는 반면 국내 무인 전투기는 연간 10억 원 이내 유지비로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방산 자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 사업이 갖는 상징성은 단순히 무인기 개발이 아니라 첨단 항공전력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시제기 개발 과정에서만 소재 내구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 20회 이상의 외부 타워 실물 RCS 측정 시험을 거쳤고 공군의 실전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속압축, 열, 충격파 환경에서의 내구성 평가를 반복했습니다. 현장 개발진 증언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소재 균열 및 열화 현상을 4차례나 발견했으나 모두 국내 기술진의 구조 설계 변경과 신소재 보강으로 극복한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저피탄무인 편대기가 보여주는 실질적 성능과 운영 효율성입니다. 기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자기파 반사 면적, 즉 RCS 수치가 전방 기준 0.01제곱미터 미만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히 스텔스라는 수식어를 넘어 실전에서 탐지 회피 능력이 실제 입증됐다는 의미입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2024년 4월 한국 무인 전투기는 미군이 실전 배치한 크라토스 XQ-58 발키리와 스텔스 성능에서 대등하거나 일부 환경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체 중량을 줄이기 위해 조종석 공간과 관련 시스템을 완전히 배제하고 내부 공간을 최대한 무장창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최대 6발의 공대공 미사일 또는 4발의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 엔진 출력 기준으로 봤을 때 추력대 중량비가 0.98까지 올라가 기존 F-35A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런 설계 덕분에 기동성은 물론 임무 운용의 유연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AI 자율 임무 시스템도 중요한 차별점입니다. 기존 대부분의 군용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실시간 조종에만 의존했지만 이번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AI 파일럿 알고리즘을 탑재해 보람의 전투기와 연동 운용 시 조종사 1명이 동시에 3-4개의 무인기를 실시간 통제하면서 AI가 표적 인식, 공격, 회피, 복귀 등 임무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 미 공군이 차세대 유무인 복합작전을 준비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CNN은 올해 5월 한국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동시 제어 능력 자율화 수준에서 미국, 터키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언급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선도 국가와 견줄만 합니다. 또한 국내 개발된 전기 모터 기반 차세대 조종 장치 도입이 생산비와 신뢰성 양쪽 모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 유압식 시스템은 고가의 외산 부품에 의존해왔지만 이번 무인 전투기에는 전기 모터 제어 방식을 적용하여 기체 중량을 약 8% 경감했고 생산 비용 역시 한 기체당 10억 원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엔진까지 국산화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부품 국산화율이 95%를 넘었고 실제 예비 부품 조달과 수리 시간 역시 기존 대비 30% 이상 단축된 것으로 개발진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전 투입 시 기대되는 전략 효과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은 F-35A 1개 대대인 18대가 동시 투입되는 임무와 저피탄 무인 전투기 1개 편대와 보람의 두기 조합이 동시에 투입되는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무인 전투기 편대 조합이 임무 성공률 15% 이상, 생존성 30% 이상, 전체 비용 40% 이상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장 상황에서 무인 전투기 투입이 기존 유인 전투기 의존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 등 F-35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에서 이번 무인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는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수출 수요가 존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해외 방산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중동,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군 당국 및 방산업체에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실물 테스트 영상과 RCS 데이터, 운영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한 공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부 방산 업계 추산에 따르면 실제 무인 전투기 대당 가격이 300억 원 이하로 유지되고 국산 엔진 부품 중심의 장기 운용 플랜이 확립될 경우 연간 50억 달러 이상 신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무기 수입, 대체 효과를 넘어 2조 원 이상에 달하는 해외 무기 구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무인 전투기 개발은 단일 기종의 성공을 넘어 국내 항공부품 소재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무인기용 복합 신소재, 전기모터 기반 차세대 조종장치, AI 파일럿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항공방산 부품 기업들의 매출과 고용이 동반 성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내 개발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무인 전투기 연구 개발에 직접 투입된 인력만 2,000명 이상에 달하며 그 가운데 60% 이상이 신규 채용 인력이었습니다. 실제 방위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무인 전투기 사업을 바라볼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 방산이 이제 더 이상 외산 전투기 수입국이 아니라 실제 실전에서 검증받은 첨단 무인 전투기를
독자 개발,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자립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실전에서 탐지 회피, 자동 임무 수행, UGV 혁신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방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와 맞춤형 파생 모델까지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첨단 무인 전투기 강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적 진보와 현장 중심의 집요한 개발 노력이 쌓여 이제 실전과 수출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아 있습니다.